네, 저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입니다. 우리 자유외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의 관계자나 특히 또 피해를 입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관련, 제가 전공이 법학이기 때문에 법률 관련 중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선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이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번졌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3월 말 이틀 전이죠. 기준으로 한국에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7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또 확진자만 해도 9,000명 이상입니다. 검사를 받은 인원이 42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 겪었을 그 고통과 공포 또는 분노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장이 폐쇄된 사람도 있고 또 영업이 급격히 축소돼서 거의 망해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불이행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앞으로 어떤 클레임을 걸거나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단 한 가지로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볼 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집단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그 입국을 조기에 금지시켰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 온갖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말들이 많은데요. 싱가포르는 2월 1일자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이틀 전 3월 말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사망자는 3명입니다. 대만은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2월 6일부로 금지시켰는데 이틀 전 기준으로 사망자가 5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0명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동안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사망자가 적게 발생한데 확진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부는 2월 2일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비슷한 시기에 조기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시키자, 관광 비자를 중단시키자 라는 식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2시간 만에 번복이 돼서 정치적으로 번복이 돼서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만 금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번복이 됐죠. 그게 싱가포르와 대만과 한국과의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눈덩이처럼 입고 있는 직접적인 공권력에 의한 원인이다. 그렇게 정리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4월 1일부로 어제부죠.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2주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사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봉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대상으로 또 하면은 또 안 된다고 정부가 생각하니까 모든 나라로부터의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하는 걸로 슬쩍 끼워 넣으려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심히 의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 원래 그 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을 표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는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견해입니까? 뭐 중국몽 환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고집불통 정치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비판이 나올만합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만하고 합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번복돼서 수정 집행된 배경과 이유는 낱낱이 조사해야 됩니다. 감사원과 국회가 여러 가지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조사 기능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국회라든지 감사원도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서 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다가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정부의 귀책 여부를 법원이 확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그 사태 당시에 이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걸려서 2018년 2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메르스 사태를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원고 소송을 제기한 이 환자는 당시에 뭐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다른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 병원에 같이 이렇게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그 환자가 결국 메르스를 감염시켰는데요. 이 감염시켰던 그 확진자도 다른 확진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그 원래 감염시킨 그 최초의 확진자가 바레인에 다녀왔는데 이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역학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당시 질병본부가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는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메르스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정부에 신고하면 역학조사 등을 정부가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감염 국가 리스트에 메르스 감염 리스트에 바레인이 포함시켜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굉장히 형식적인 이유죠. 이 법조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이 확진자와 그 접촉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만 한정하고 다른 일상적인 접촉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적 사항이나 이적 사항이나 이런 거를 검사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돼서 이 최초의 확진자로부터 연쇄적으로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까지 그 피해가 입혔다. 그 책임은 그 애초에 정부기관이 그 조사 대상, 검사 대상을 너무 좁게 잡아서 병실을 같이 나눈 사람만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한정한 것은 정부의 과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관련성을 한번 이렇게 대응 과정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번 사태도 정부의 과실 또는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문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번복된 점 첫 번째. 두 번째,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도 감염 사태가 당시에 속출하고 있었고요. 그 속출 정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사태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입국 차단의 범위를 후베이성으로 이렇게 한정했다는 점, 이것은 정부의 상당히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후베이성 입국 차단 조치를 취한 그 이후에도 전문가 단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권고를 내리고 추가적인 입국 조치를 취하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렇게 전문적 의견을 냈는데도 그거를 일관되게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고 결국 4월 2일자를 계기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취한다. 나라에 상관없이 이렇게 취한 그 과정을 보면 그거는 정부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이 결국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에는 그 특정 그 원고가 병실에 입원했고 같이 입원했던 사람이 결국은 병을 옮겼고 그거를 질본이 제대로 이렇게 검사하지 않은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정부 과실이 인정됐다는 점이 상이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그런 구체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명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부 공권력에 의한 전체적인 피해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개별적인 소송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해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집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집단 소송 형태로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고의나 과실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집단 소송 형태로의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정부가 건강 위험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즉 애초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좀 성사시키려고 한다든지 다른 어떤 중국몽 환상 정치와 관련해서 그 코로나 차단의 범위를 확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거는 단순히 과실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배상 책임까지 면치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미국이 이미 그 중국을 상대로 이걸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대통령이 직접 명명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국제 중재나 국제 재판으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그런 것을 청원하는 클레임이 이미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정치인들도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국제적인 소송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하에 초기에 그 차단을 의도적으로 좀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한 한국을 경유한 이 위험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된 측면이 입증이라도 된다면 그 중국 정부만 제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도 같이 제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국민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라는 영토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 위험 자체를 정부가 소홀히 여기고 그걸 WHO라든지 거기에서 정한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응할 측면이 있다면 국제소송의 하나의 피고로 우리나라 정부가 설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도 지금 공무원들께도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단순한 주권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연쇄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대책을 만시지탄이지만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거를 뭐 정부가 잘한다, 우리나라가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는 태세로 180도 의식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요. 국민들도 집단 소송 형태로 정부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러한 의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스스로의 피해도 보상받으면서 하는 식의 대응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교수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데서도 이런 측면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